반갑습니다. 증평군문화관광 해설사 김종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줄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다 보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울해하는 사람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집에서 소장하고 계시는 책과 함께 즐겁고 자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영상은 잘 보셨나요? 김득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보여드린 영상이 참 많은 걸 와닿게 하는데요. 김득신 선생에게는 아버지 김치가 있는데요. 아버지 김치는 상당히 그 조선시대에 천재적인 그 인물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인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득신 선생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김치 선생과 같은 여러 가지 교육들을 사가독서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치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1577년에 태어나셨는데요. 1597년,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요. 5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조선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 인재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알성시라는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죠. 거기에서 아버지 김치는 병과 유의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설서를 거쳐서 1608년 사가독서라는 걸 얻게 되는데요. 이 사가독서는 다름이 아니라 문해 부흥을 위해서 젊고 똑똑한 인재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아주 좋은 관직 자리입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 김치는 백곡 김득신 선생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교지를 보면은요, 1599년 김득신의 아버지인 김치 선생이 왕의 교지를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해군 세자 시절이죠. 그때 김치 선생께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으신 겁니다. 이후 광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는 사복시정, 이조참의, 동부승지, 대사관을 거쳐서 교리와 부제학을 역임하면서 병조참치까지 오르는 아주 조선 중기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인조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대북파를 몰려서 유배도 당했고 그 이후에 풀려서 동네 부사를 거쳐서 경상도 관찰사에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서 경서를 통달하였고요. 특히 점수를 연구하는 천문에 밝아서 그 시절에 가장 훌륭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책이 심곡비결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아버지 김치 선생께서 이렇게 남기신 천문에 관련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평군에서는 자구산 천문대라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김치 선생과 연관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치 선생에 비해서 백곡 김득신 선생은 태어날 때 꿈에 노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몽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백곡 김득신 선생은 안타깝게도 신몽을 꾸고 태어난 아이답지 않게 머리가 지독하게 나빴다고 합니다. 17세기 최고의 시인이자 59세 과거급제를 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셨던 분이 어린 시절은 그리 영재다운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10살에 비로소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남들이 쉽게 읽었던 19사락의 첫 단락은 26자밖에 안 되는데 사흘을 배우고도 구두를 띄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책벌레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독서 마니아라고 할 수 있죠. 할아버지인 김시민 장군과 부친이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할 정도로 명문 가문 출신인데요. 머리가 나빴던 그는 유명 작품들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스스로의 다독가로서의 자질을 키워갑니다.
김득신 선생의 엣집이 있는 괴산의 취묵당에 걸려있는 독수기를 보면은요, 1634년부터 1670년 사이에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편이나 됩니다. 그 횟수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가 평생 1만 번 이상 읽은 36편의 목록을 다 적어놓게 됩니다. 그중 김득신 선생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기의 백이전은 무려 1억 1만 3천 번이나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억 1만 3천 번은 현재 11만 번 가까운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만제라는 글자 그대로의 김득신 선생이 글을 읽을 때마다 1만 번 넘지 않는 숫자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억만자라는 서재를 두었습니다. 백호 김득신 선생이 읽은 책의 그 36편의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3천 번 읽은 책은 한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만 번 읽은 책은 8편이 있습니다. 또한 1만 8천 번은 5편, 1만 5천 번은 3편, 1만 4천 편은 1편, 그리고 1만 3천 편은 18편의 책, 그래서 총 36편의 책을 그 독수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득신 선생이 이런 36편의 책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글이 넓고 변화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백이전이나 분황 같은 책을 좋아하셨고요. 그 다음에 담긴 뜻이 깊거나 또 이치가 분명하여 좋아하는 책 또한 있었습니다. 다른 책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백리해장에 간략하고 뜻이 깊은 내용이 있고, 당나라의 문장관이 유종원이나 한유의 작품은 정밀하고 스케일이 크다 해서 김득신 선생이 좋아하는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김득신 선생의 일화 중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말을 타고 가다가 하인이 다음 구절을 읊어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곡 선생께서 혼례를 치르던 날 백곡이 책을 너무 좋아한다는 말에 그 장모님이 소문을 하기 위해서 신방에 있는 책을 모두 치웠다고 합니다. 아닌가 아니라 첫날 밤 신랑은 신부를 제쳐두고 방을 뒤지면서 책을 찾았는데요. 경대 밑에 있는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밤새도록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날이 새고 난 다음에 이 책은 왜 이렇게 심심하냐고 했는데요. 바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달력을 읽었다고 하십니다. 백곡 선생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질을 알아본 사람들은 글 공부를 포기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적이고 굴욕적인 말들을 듣고 나서 김득신 선생은 책 볼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40년간 꾸준히 읽고 시를 공부한 끝에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로 용호 한강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조선의 왕인 효종은 당시에 넣어도 부끄러움이 없다 할 정도로 17세기 조선의 최고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오목 한울리, 추산 배구변, 모강 풍랑기, 어자 급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 정치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작품들 속에서 김득신 선생은 외적인 모습으로는 정치적인 활동을 안 했지만 바로 내부적인 내용에서는 많은 정치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어서 그 시대에 많은 이들이 김득신 선생에게 시를 배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용어 한강시 외에 김득신 선생은 증평과 연관된 시가 몇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중리고연이라는 시는요. 우리 지금 중리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아버지인 김치 선생의 묘를 찾아가는 길에 본인이 남긴 시로 볼 수 있는데요. 시의 내용을 보면 늙어가는 본인의 몸에 나오는 반응을 갖다가 이렇게 시로서 표현을 했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내용도 이 시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합격이라는 게 1393년부터 1894년까지 502년 동안 시행이 되었는데요. 대과인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은 한 4,000명밖에 안 되고요. 속과인 생원 진사를 뽑는 사람은 47,000명밖에 502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평균적으로 따지면은 문과에는 29명, 생원 진사는 95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평균 나이가 문과는 36.4세, 생원 진사는 34.5세인데요. 바로 김득신 선생은 59세에 대과인 과거급제에 합격을 하신 겁니다. 김득신 선생이 과거에 합격을 하신 다음 받은 교지의 내용인데요. 성균관 학유라는 교직을 받게 됩니다. 1662년인데요. 학유라는 그 관직은 조선시대 성균관 종 부품에 해당하는 관직이고요. 다음 보시는 교지를 보시면 성균관 전적이라는 교지입니다. 성균관 전적이라는 교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 통훈대부라는 그 직함을 받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함보다 낮은 경우에 직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육푼직이 해당되겠습니다. 1663년에 받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통훈대부행 병조 좌랑이라는 건데요. 행이라는 자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함보다 낮은 직함을 받은 건데요. 조선시대 군사에 관한 선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육품에 해당하는 관직이기도 합니다. 1664년에 받은 거는요. 근데 등급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종 5품의 관직에 해당되는 성균관 직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보셨던 성균관 하교부터 시작을 해서 직강까지 이렇게 관직이 조금씩 올라오게 되는 과정이죠. 1668년에 보시면은 그 정삼품이라는 아주 높은 벼슬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가진 직함이 재용감정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심사를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 과정에서 최고의 결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재용감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앙 관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연세가 이제 많은 상황이 됐죠. 59세에 과거를 합격을 했는데 이 중앙 관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좀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외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군수라는 관직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관직을 받은 게 바로 풍기군수인데요. 군수라는 거는 정오품의 관직인데요. 실질적으로 풍기에 가서 근무는 하지 않으시고 그쪽으로 발령만 받으신 상황의 내용이죠. 1669년에는 이제 다시 중앙관직으로 와서 사원부 장령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원부 장령은 정사품 관직으로 사원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직이기도 합니다. 1669년에는 웬 무신에 관련된 직함을 받게 되는데요. 어모 장군 행 용양유 부호군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무신 중에 정상품에 해당하는 당화관에 임명이 됩니다. 당화관은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직제 관련된 일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1676년에 보면은요, 또 정삼품에 관련된 일을 맡게 되는데, 본인이 합격을 했던 증광시 시험관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때 시험을 감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험의 평가를 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정삼품에 해당되는 관직입니다. 1683년에 보면은요, 드디어 가선대부라는 직함을 받게 되는데요. 가선대부는 종이품, 문무관의 품계입니다. 그래서 1품과 2품 사이에 정일품, 종일품, 그 다음에 정이품, 종이품 해서 네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득신 선생의 묘수는 증평군 윤리 구석산 자락에 있는데요. 김득신 선생의 묘에 그 글을 보면은요. 재주가 남만 못하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이 이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힘쓰는 데 달려 있다는 뜻이죠.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을 속이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 않았다. 말을 함에 있어서는 부응하였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였다. 남들이 눈썹 찌푸릴 일을 하지 않았으며 권세 있는 자와 부귀한 자의 문전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탓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책벌레가 되어 자신의 한계가 어디이고 그걸 극복하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책벌레 중에 책벌레가 되어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남았을 때 이 김득신 선생의 역사적인 교훈은 많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김득신 선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했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공부하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춰 있는 것처럼 지금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김득신 선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또 김득신 선생이 받았던 교지에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김득신 선생의 그 묘비가 있는 곳에서 꿈을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